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2차 전지주인 LG화학하고요, 삼성 SDI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뉴스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요일 14포인트 상승한 2345로 마감이 되면서요, 상승 반전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22포인트 상승한 806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120일 이동평균선인 794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 121선 지지 유무가요.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일단 돌파에 따른 심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 수급적인 변화죠. 외국인들이 788억, 어제에 이어서 이틀 강한 상승의 매수의 흐름이 나왔고, 기간은 어제 소폭 순매수에서 오늘 555억 순매수,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은 이것이 하락이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 반전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재하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121선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요.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 장세를 한번 진단을 하게 되면요. 자, 지난 3월달 이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림으로써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주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환율이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여건이 조성이 되면서 가치주들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도 지금 이 종합지수에 보시다시피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고 나가야 될 자에서 못 치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죠. 11월 3일이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자, 왜 이 미 대선이 불확실성이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대선에서 패할 경우 이 불복할 가능성, 우편물 투표라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거기에 따른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글로벌 경제 봉쇄 우려 이러한 이유 또 국내 사정에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 추진으로 매물이 출회될 우려이다. 특히 이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 종목들의 타격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주가가 조정의 양상을 받고 있지만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 12월이라든지 내년 초부터 저는 재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까 말대로 5개월 상승에 따른 지금 2개월 조정인데요. 뭐 길어야 한 3개월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뭐 많이 빠지면 요 하락 부분이 한번 나올 수는 있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조정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회원가입 문인데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 추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코스닥 지수 중소형 종목들이 코스피보다 더 탄력이 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 방침이죠. 자, 내용을 보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대주주 기준을요. 이 종목당 작년까지는 보유 금액이 10억에서 종목당이에요. 3억으로 변경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주주 기준일은 12월 28일 그러니까 납회가 30날일 때 보통 우리가 31일까지 한 거 30날 납회하기 때문에 이틀 그렇죠? 결제이기 때문에 28일 날까지 보유를 한 3억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죠? 대주주로 되는 거예요. 그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 번만 딱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3억 원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 돼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5억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올해 연말까지 매도를 안 하고 하면 대주주로서는 그죠? 정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 12월 28일 날 내가 삼성전자 5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대주주로 해당이 된다. 근데 4월 1일서부터 이 과세의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서부터 3월 달까지 내가 5억의 전량 주식을 만약에 1억 한 20%를 수익을 나고 매도를 했다. 그러면 1억의 수익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3억만 매도하고 2억만 끌고 간다. 그러면 2억을 4월 2일 날 매도했다면은 2억에 대한 수익 금액에 대한 과세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3월 이주는 내가 그 종목을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내가 지금 그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매도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해서 4월 1일 이후 매도를 해서 차익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해서 5억을 다 팔았다가 뭐 4월이고 5월이고 그죠? 다시 매수를 내가 2억치 했는데 여기서 또 30% 수익이 나서 6천만 원에 따른 수익이 나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에서 33% 그러니까 22% 정도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요. 지금 삼성전자가 아마 많이 아는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 보통주하고 우선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합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를 5억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 3억치 있다면요. 두 개 합쳐서 8억이기 때문에 이 5억어치 이상을 팔아야지 이번에 대주주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낫다. 만약에 이것을 매도를 안 하고 수익 난 부분이든지 아니면 나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한 번 정도는 팔아주고 3억 미만으로 대주주에 피했다가 뭐 내년이고 다시 사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산을 하고 또 올해 꼭 안 팔아도 내년 3월까지 팔아도 대주주에서 과세를 피할 수는 있지만은 그 종목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라고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내년과 내후년에도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것이 낫다서 좀 매도를 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내년 실적 개선 종목인데 삼성증권이 내년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수출이 회복되고 기업 실적은 정상화 될 것이라면서요. 이 유가시장의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약 50조 원이 늘어나고 실적이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실적이 좋아질까? 반도체, 정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이익 증가 사이클을 주도할 전망이다라는 얘기죠. 뭐 종목별로 보면은 그죠? 삼성전자, 삼성 SDI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는 2차 전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대차, LG생활건강, 그죠? 뭐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 SDI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집중을 한다면 삼성전자, 삼성 SDI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LG생활건강 자 요쪽도 한번 우리가 소비 관련 종목군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여기 화장품주들 올해 좀 피해가 컸던 종목군인데 뭐 한국콜마라든지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도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하고 삼성 SDI. 자, 두 종목 다 호실적,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 반응은 그죠? 별로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성장주로 인해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죠. 예, 여기 보면은 28일 SNE 리서치에 따르면 9월 중국의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6.4기가와트로서요 9월보다 45% 늘어났다. 그래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6월까지 11개월 감소세가 끝난 이후 7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8월 달에 39%에서 9월 달에 45%등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도 19만 9천 대로서요. 1년 새 48.5% 증가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본격 성장의 원년이고 이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LG화학하고 이제 삼성 SDI 이제 주로 보는데요. 자, LG화학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적 분할을 전지 부분이 하는데 이 국민연금공단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은, 그죠? 그래도 아마 30날, 내일 모레 아마 주주총회에서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국민연금이 반대하면서 이 LG화학이요, 이 주주 친화 정책을 나설 수밖에 없다. 요번에도 3년간 보통주를 한 주당 최소 1만원 이상 현금 배당을 추진하는데 아마 요번에 주주총회에서 하더라도요 뭐 더 새로운 주주 가치 제고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 당연히 주가에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부분도 4분기 영업이익 9천억 그리고 내년 전지 부분 매출액이 18조 원, 영업 마진도 5% 이상 나올 수 있어. 이 LG화학 그죠? 최근에 뭐 이제 이 분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SK이노베이션 소송 리스크가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 조정으로 그치고 실적 성장세가 지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달라. 특히 내일 모레 주주총회 때까지는 좀 주가 관리 차원을 하던 어떠한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은 나올 수 있고 삼성 SDI도 좀 호실적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4분기도 상당히 좋게 본다.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이 2,600으로서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하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라 그러죠.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상회하고 그러면서 이 증권사들의 지금 목표가를요 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한 3,260억으로서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주가는 못 움직이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지난 9월 말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BMW의 7개 모델 4,500대에 대해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화재 원인을 삼성 SDI 배터리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BMW는 최근 관련 차량 26,000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취했고 또 미국 포드도 배터리 문제로 리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잡혀서 이 화재, 그러니까 지금 LG화학도 현대차 코나 쪽에서 화재가 나고 지금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좀 화재가 나면서 주가가 조금 약간 좋은 실적에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 이 내용 보면 실적과 전망이 모두 좋은데 주가가 계속 부진한 건 배터리 화재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이어질 화재 불확실성이 해결돼야만 실적 상승세와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조정의 끝마무리에 오면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긴 흐름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를 보고 실적 증가를 보고 삼성 SDI LG화학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향후 실적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될 걸로 보고 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그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까 그러한 이유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화제에 대한 해결이 나오면은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조정은 그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보면은 향후 한국 태양광 설치량은 올해 현재 누적 설치량 12.7기가와트에서 2022년에는 26.3기가와트로 2025년에는 42.7기가와트로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도 2022년에는 32조 원, 그리고 2025년까지는 총 사업비가 73조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있고요. 특히 OCI 같은 경우는 국내 이 폴리실리콘 웨이퍼가 대부분 다 철수를 했지만은 이 OCI는 말레이시아에 연간 27,000톤 캐파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셀하고 모듈을 만드는 업체는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그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5 안에 그죠? 갖춘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이 지금 미국 정부의 신장 지역 위크로족 인권 탄압 문제를 근거로 이 폴리실리콘 등 중국산 태양광 패널 원재료 수입 금지 추진 가능성이 대두를 대고 있어 국내 업체한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5종목 OCI, 상나솔루션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양호해요. 어쩌면 시장 흐름이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더 가파라질 수도 있다 해서 그 대선 전후까지는 아마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자, 먼저 OCI 보면은 금일 한 8% 정도 상승한 65,300원이죠.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 특히 오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 매수하는 모습 봤을 때 미 대선 전까지는 그죠? 완만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성 ENG 그죠? 자, 신성 ENG는 저는 지금 이 종목군 중에서는 그렇게 깊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없다라는 말씀도 좀, 왜냐면 주가가 좀 올라서 가격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그죠? 내가 매수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과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수익 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리스크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겠지만은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도 되고,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한다면 이 하나 솔루션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 뭐 계속적으로 이 종목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틀 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잠깐이라도 받으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어차피 미 대선 때까지만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 지금 4종목군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하나솔루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관심을 갖 때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정 시에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우리 이제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문인데요. 이제 3개월에 110만원, 6개월에 150만원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동 국면이에요.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지만은 말 그대로 크게 빠진 거 부에 따른 낙폭, 가대,
반등, 자율 반등 차원으로 지금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그죠? 그리고 삼성 SDI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올해 연말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한다 해서 이 비중을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끌고 나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정 비중 소폭 갖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시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